잇몸에 작은 칼들을 묻혀가지고 막 비비는 것처럼.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잇몸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 알려드렸죠. 첫 번째, 식후에는 무조건 물로 입안 헹구기. 두 번째, 턱에 힘 빼시고 천천히 대충 씹기. 세 번째, 침샘을 자극하는 경혈 스위치 알려드렸습니다. 침샘 자극해서 침 만들고 입안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기. 네 번째,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 너무 찐득한 음식은 피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식후 양치질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늘은 잇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식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양치질과 건강한 습관, 잇몸 건강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물입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잇몸 염증 그리고 붓기를 줄게 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삼투 현상을 일으켜서 물과 농이 잇몸 조직에서 소금물 쪽으로 제거되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양치질 한 뒤에 1분 정도 하고 머금었다가 뱉어내고 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충치하고 잇몸 염증 예방할 수 있고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단, 소금물의 농도를 잘 맞춰야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체액보다 농도가 낮으면 삼투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힘들고, 반대로 효과 보게 한다고 너무 농도를 진하게 소금을 많이 넣잖아요. 그럼 구강 점막을 손상시켜 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는 눈물보다 좀 더 짜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눈물을 맛을 봐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에 소금을 3%의 농도로 섞으면 됩니다. 또 3%가 어느 정도야? 물 한 컵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금을 완전히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 결정이 크면 잘 녹지 않은 소금이 우리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절대 이 칫솔에 소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양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소금 결정은 생각보다 여러분 날카롭고 아주 단단합니다. 특히 고운 가루로 된 소금이 아니라 반짝반짝한 결정 소금, 이거는 마치 칼 같아요. 소금 알갱이가 잇몸에 상처를 쉽게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잇몸에 쉽게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제 아무리 몸에 좋다고 소문난 비싼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칫솔에 찍어갖고 잇몸에 비비는 순간 잇몸에 작은 칼들을 묻혀가지고 막 비비는 것처럼 무섭죠. 오래 잘 써야 될 우리 잇몸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 소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막 갖다가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잇몸 보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본의 연구팀이 한 건데 성인을 대상으로 녹차를 주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잇몸의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에 녹차 한 잔만 마셔도 잇몸 손상이나 출혈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대장암, 위암, 폐암 이런 각종 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는 만큼 세균과 그 부산물로 염증이 쉬운 우리 구강 환경에서도 항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녹차의 타닌 성분이 우리 치아를 누렇게 착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녹차 드신 후에는 치아색이 변색이 안 되도록 물로 두세 번 정도 입을 헹궈 주시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셋째, 프로폴리스입니다. 천연 항생제다 이런 별명이 있죠. 이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집을 지을 때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통 안쪽에 바르는 물질, 이게 바로 프로폴리스예요.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수지에 꿀벌의 침하고 효소를 섞어서 만든 건데, 벌집이 약 10만 마리의 고도 밀집 상태인데도 거의 무균의 환경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프로폴리스의 항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균 증식 막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프로폴리스는 수천 년 전부터 천연 항생제로 쓰여왔던 기록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상처나 궤양을 치료하는 데 활용했다고 그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 만들 때 이 방부제 역할로 프로폴리스를 이용했다, 이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프로폴리스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이미 확인이 되었고, 특히 광범위한 항균 효과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천연물질이기도 합니다. 프로폴리스의 이러한 항균 작용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프로폴리스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치은염이 있는 당뇨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프로폴리스를 투여하면서 치과 치료를 실시한 결과 치은염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없이 잇몸 치료를 받는 대조군에 비해서 이 프로폴리스를 투여하면서 잇몸 치료를 한 실험군에서 잇몸 그리고 치아가 더 잘 붙어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안쪽에 주머니가 생기게 되죠. 이 염증이 개선되면서 잇몸과 이가 더 잘 붙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또 프로폴리스 같은 그런 영양제 있으시면 같이 챙기시면서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홍화씨입니다.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홍화씨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홍화씨가 뼈에 좋은 이유는 뼈 형성을 촉진하는 세로토닌 유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화씨에 들어있는 세로토닌 유도체가 조골세포의 분화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뼈 형성을 촉진하고 또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를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어요. 골 조직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 치유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익히 들어본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홍화씨가 치주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치주 조직의 손상을 치유하고 또 치주 인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호박과 홍화씨 추출 혼합물이 치주 조직의 고라세포, 치주 인대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밝혀낸 실험 연구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화씨 추출물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세포 활성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뼈에 좋은 홍화씨가 우리 치아까지 챙겨준다니 정말 기특한 식품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알려드렸습니다. 소금물, 녹차, 프로폴리스, 홍화씨입니다. 제가 강조할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양치는 대충 하고 가글만 잘하면 그게 그거지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음식 드시면 항상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양치질 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스케일링 그리고 적절한 치과 치료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도록 제가 보조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이로운 음식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튼튼한 잇몸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